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41화 후삼국 최성우와 최언위 편입니다. 천년신라는 점점 무굴해지고 후삼국 최언위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 최치원의 11살 작은 사촌 동생입니다. 최언위 역시 당나라 빈곤가에 급제한 신라의 3대 체지 중 한 사람입니다. 신라의 참대 세씨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대교년 기고려 왕서를 쓴 최성우와 최언위, 최치원을 말합니다. 세 사람 모두 다 경주 최씨로 어린 나이에 당나라 빈곤가에 급제한 인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나라 과거 제도인 빈곤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공과 지방 인재들을 위한 향공,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상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 빈공가에는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많았는데 동남아시아와 멀리 페르시아 사람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빈공가 합격자는 신라 합격자가 많았습니다. 신라와 발해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골품제도에 막혀 많은 인재들이 당나라 빈곤가에 응시했고 당나라 유학을 하면서 공부한 신라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빈곤가에 급제해도 당나라에서 당장 벼슬은 주지 않았습니다. 벼슬은 당나라 사람 우선으로 준 것 같았고 최치원도 바로 벼슬을 하사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치원이 빈곤가 장언을 하고 다시 상극학을 준비를 하던 중 그 유명한 황소의 난 때문에 각어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최치원이 22세에 쓴 문장이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이었습니다. 토황소 경문을 읽고 깜짝 놀란 황소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나라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라 유학생들이 전부 빈곤가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격하면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학문을 더 쌓고 당나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부분은 공부만 하다가 합격은 못하고 수업 내나 10년이 지난 뒤 신라로 돌아왔으면 했습니다. 신라 46대 문송왕 때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105명이 한꺼번에 강제 귀국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다만 빈곤가 합격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단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신라에서는 의대를 받았습니다. 원성왕 때 자욱이라는 사람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것만 가지고 골태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최성우가 그 고려 왕건에게 썼다는 그 유명한 대교는 기고려 왕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교는 대신 쓴 것입니다. 신라의 재상 김영릉이 고려왕을 서라불로 불러들여 나라를 넘겨주려 한다고 는 말을 들었소. 이는 마치 수사자가 암사자의 소리에 응하고 메추라기가 매의 날개를 펴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고려왕께서 서라벌에 들어가 응하시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말 것이요. 일전 신라왕이 죽은 것은 갑작스레 임금이 죽고 간선배들이 도망갔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의 친척을 임금으로 내가 세운 것이요. 이는 위태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잃은 임금을 다시 있게 한 것인데 그대는 떠도는 소문을 믿고 신라를 넘보고 있어. 지난 7월 대륙 5월국의 사신이 와서 고려와 하친을 당부하였소. 나는 대륙의 뜻을 존중하고 조수의 충고를 받아 화친을 원하나 고려 왕이 계속 싸우려고 할까 염려되어 조서를 뺏겨 보내요. 토끼와 사형개가 아웅다웅 한다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조개와 황새가 맞선다면 그것 또한 우선거리요. 부디 잘못을 되풀이해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마시오.
소기자패 궁어 평양 진우 엄마 어패 강지수라. 기약하는 바는 평양의 누각에 활을 끌고 폐강의 물을 말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한 마지막 대목에서 후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웅대한 포부와 호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려 왕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왕건의 답장을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최원희가 쓴 것입니다. 5월의 통화사 반성서가 전한 조서 한 통과 조카께서 자세히 사정을 적은 편지를 잘 받았소. 훌륭한 사신이 이렇듯 좋은 글을 가지고 오니 좋은 말씀에다가 가르침까지 잘 받았소이다. 귀한 글을 받으니 비록 감격은 더하나 자세히 읽어보니 석연치 않은 마음을 없애기 힘들어 지금 돌아가는 사신편에 이 글을 붙여 품은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요. 나는 하늘의 명을 받들고 사람의 추대를 받아 이 자리에 올랐소. 근자의 사만의 애군이 만나고 나라 전역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은 대부분 폭도가 되고 농토는 항폐짓기에 나는 싸움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재앙으로부터 구해내기를 바랐던 것이요. 이에 스스로 이웃과 친목하고 우호관계를 맺은 결과 수천 리에 걸쳐 백성들은 농업에 안착했으며 7, 8년간 군사들은 한가하게 후식을 취했소. 그런데다가 얼류에 이르러 갑자기 일이 벌어져 결국은 전쟁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요. 지금 조카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갑자기 군대를 일으킨 것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것처럼 당치 않는 일이요. 결국 당해내기 어려움을 깨닫고 용퇴하니 애당초 이는 모기가 산을 짊어지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짓이었소. 바라옵건대 조카는 두 손을 모으고 사죄하여 하늘을 우르르 맹세하고 만약 개가 천선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요. 최승우가 적은 대견헌 기고려 왕서에 대한 답변으로 같은 최원희가 왕건을 대신해서 적은 대고려 왕 답견 견헌서입니다. 이는 덕질을 포동하는 왕건의 입장을 부드러운 필체로 드러내고 있어 최승우의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마지막에 역사의 민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역사의 답을 아는 우리는 고려 태조 왕건의 그 유명한 융화정책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유는 강을 이긴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지금의 위정자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